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자마자 제일 먼저 강조했던 GTX 무세라는 욕도 많이 먹었지만 굴하지 않고 경기도 특히 외곽분들은 반드시 GTX가 들어오는 곳을 생각하셔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2024년 3월 30일 드디어 GTX가 개통을 해서 실제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젠 GTX는 미래의 호재가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교통수단이 된 거죠. 사실 이게 개통하기 전에 여러 예측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진짜 동탄에서 강남까지 실제로 10분 만에 갈까? 좀 뻥 같은데? 또는 GTX가 대심도에 있어서 출구에서 탑승장까지 내려가는 데만 한 10분 넘게 걸릴 것 같다는데? 그리고 동탄에서 수서까지 GTX 타고 가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것만 또 10분 넘게 걸린다는데?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가서 타보고 시간을 측정을 해봤어요. 얼마나 걸리는지,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GTX의 요금, 실제 요금은 얼마가 부과되는지도 직접 내고 타봤습니다. GTX-A 개통일에 타본 모부의 임장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동탄역입니다. 동탄역 1번 출구고요. 1번 출구에서 탑승 플랫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스타트. 대심도이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여러 번 탔어야 돼요. 걸음걸이는 일부러 너무 빨리 걷거나 너무 느리게 걷지 않았고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천천히 내려가거나 서 있었어요. 실제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출퇴근을 하실 때 걸어가시는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측정하는 게 목적이어서요. 조금씩 걸어보면서 촬영을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동탄역 플랫폼까지 3분 53초. 동탄역 1번 출구에서 GTX 탑승 플랫폼까지 3분 53초가 걸렸습니다. 거의 약 4분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시간을 측정해보니 한간에서 얘기하는 대심도라서 10분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약간 조금 오바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스컬레이터를 여러 번 타고 지하 6층까지 상당히 길게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일반 지하철의 2배 정도의 시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대심도이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10분이 걸린다. 이건 실제로 타보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제 생각엔 이 배차 간격이 대략 한 17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출퇴근 시간에라도 가깝게 배차를 했는지 봤더니 15분 간격, 그 다음 20분 간격이죠. 평일이에요. 21분 간격, 14분 간격,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또 20분 간격, 21분 간격, 14분, 15분, 17분, 21분. 가장 핵심 시간대는 한 15분에서 17분 정도이긴 한데 조금 늘어지면 20분 정도로 배차 간격이 일반 지하철에 비해서는 상당히 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동탄, 바로 성남역, 그리고 수서역 이렇게인데 이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에 여기 이제 용인역이 6월달에 개통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2028년에 강남 삼성역까지 개통이 되는 순차적인 단계를 밟으면서 배차 간격은 점점 줄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배차 간격이 상당히 길더라. 그래서 지하철처럼 그냥 가서 탑승하기보다는 당분간은 좀 나는 8시 14분 차를 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타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놓치면 지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열차가 2분 3분 뒤에 오는 게 아니라 14분 뒤에 오니까. 자, 이제 열차를 한번 타고 수서역으로 가봅니다. 부정거장만 가면 수서역이네요. 원래 전에는 수서까지 17분 만에 간다고 홍보하기도 했었는데 19분 정도가 걸린다고 개통을 앞두고 말이 좀 바뀌었고요. 실제로는 얼마나 걸릴지 한번 볼게요. 동탄역에서 출발. 의자가 상당히 편해요. 넓습니다. 일반 지하철에 비해서 넓어서 웬만큼 덩치가 큰 게 아니면 옆 사람이랑 팔이나 다리가 닿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열차의 속도는 한참 달릴 때 120에서 13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빠를 때는 130을 넘기도 하네요. 이건 제가 촬영을 다 못해서 훨씬 더 속도가 빠른 구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거의 도착하기 직전인데 19분이 넘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19분 안에 도착이 좀 어려운데요. 더 가서 20분을 살짝 넘기고 나서야 도착을 했고요. 실제 타보니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20분 정도 걸리더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역이 개통을 하고 나면 한 번을 더 정차해야 되죠. 그래서 올해 6월부터는 한 2분 정도가 추가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최종적으로 한 22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은 처음에 GTX-A가 발표되었을 때 동탄에서 삼성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던 시간과 비슷한데요. 지금 수서까지가 한 22분 정도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삼성역까지는 실제로 뚫린다고 해도 한 25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이제 수서역에 왔으니 수서역에서 내리려고 수서를 오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갈아타시죠. 뭘로? 3호선이나 수인 분당선으로 갈아타실 것 같습니다. 3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목적지가 양재역, 그 다음 교대역, 그리고 그 다음 고터, 그 다음 신사 까지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양재가 제일 많겠죠. 그리고 수인 분당선으로 환승하시는 분들은 설릉, 선정릉을 목적지로 많이 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는 3호선으로 환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GTX-A 플랫폼에서 출발합니다. 빠르게 감고 3호선 플랫폼 도착 4분 38초
48초. 이것도 10분까지 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것보다 조금 더 걸리는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요금은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4,150원이 나왔고요. 동탄에서 성남역까지는 3,650원 정도. 이 성남역에서 경강선으로 환승하여 판교까지 한정거장을 가도 요금은 똑같이 3,650원. 즉 환승 자체는 추가 요금 없이 일반 지하철과 똑같이 된다. 일단 동탄에서 수서까지 4,150원이란 요금은 개통 전에 언론에서 예상했었던 4,450원보다는 300원 정도 저렴한 요금이지만 어쨌든 현재 존재하는 모든 대중교통 체제에서는 가장 비싼 요금이겠죠. 참고로 가장 짧은 성남에서 수서까지의 요금은 3,450원이네요. 사실상 기본 요금이나 다름이 없죠. 3,450원. 자, 이렇게 3월 30일에 개통한 GTX를 탑승해봤는데 현재는 전 구간이 개통한 게 아니고 일부 구간 딱 3정거장만 개통을 한 상황이라 그 편의성이 아주 좋지는 않다라고 느껴졌고요. 이 GTX A 노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수서, 삼성, 서울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노선이 아니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바로 동탄, 용인, 파주, 운정, 일산, 고양시 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이에 창문도 나중에 들어올 거고요. 경기도 외곽, 북부든 남부든 최외곽, 서울 주요 일자리까지 많은 시간이 기존에 소요되던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노선인데 아직은 그 기능을 완벽하게 하기에는 수서에서 끊기기 때문에 동탄 주민들도 그렇게 당분간 많이 이용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아마 판교 일자리를 가시는 분들은 조금 수요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동탄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이 화성이나 수원 쪽에 일자리를 가셔야 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면 뭐 용인이라든가. 근데 이제 여기에 GTX가 생김으로써 강남, 판교 쪽에 일자리를 두신 분들의 수요도 추가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인데 당장 강남권을 가기에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수서역보다는 여기서 환승을 해서 많은 일자리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환승해서 가다 보면 생각보다 출퇴근 시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설릉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동탄역 롯데캐슬에 거주한다면야 GTX가 갈아타도 48분, 기존에 버스를 타면 1시간 11분이 걸리던 걸 48분으로 단축해주니까 당연히 22억 신고가가 나온 롯데캐슬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예를 들어 1동탄 쪽에서 수서역을 찍으면 GTX를 추천하지 않고 버스가 나오죠. 일단 GTX역으로 가는 편리한 버스 노선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2동탄의 시범 호반 서밋 같은 데를 찍으면 일단 GTX로 안내를 하긴 하는데 57분 정도, 2번 정도 갈아타고 57분이라 기존에 가던 방법인 2번 갈아타고 1시간 18분에 비해서 물론 한 20분 정도가 감소를 하긴 하나 이 정도 차이라면 앉아서 편하게 갈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다. 요금도 3,100원 대 4,650원, 1,500원 차이니까요. 물론 하루에 3,000원을 더 쓴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확연하게 줄여주면 무조건 GTX를 타겠지만 동탄에서 강남행은 시간 단축 효과가 대략 한 20분 정도 현재 저라면 20분 아끼고 3,000원을 더 내겠지만 또 서서 가냐 앉아서 가냐 차이도 있죠. 아마 꽤나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조금 힘든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동탄역에 딱 붙어서 거주하면서 직장이 수서에 있으신 분들은 너무 좋겠지만 보통 그런 분들은 아주 소수기 때문에 대다수의 동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GTX를 이용해서 강남에 가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강남권이 아닌 판교 일자리는 성남에서 아주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교 쪽에 일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동탄으로 꽤나 수요가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 판교에서 일하는 사람이 판교에 집을 사지 분당에 산다든가 그런데 뭐하러 이 사람들이 동탄까지 가냐. 판교는 비싸니까요.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분당도 비싸고요. 대안을 찾아서 이런 구성남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 두 정거장은 정말 13분 정도면 도착을 하더라고요. 동탄에서 판교까지는 환승을 한번 하더라도 27분 만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고 판교나 분당보다는 훨씬 저렴하면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신도시인 동탄의 자리를 잡으려고 하시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강남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거의 사실 99%는 강남에 살지 않죠. 강남 비싸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거주하다가 아침 되면 모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판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수지에도 살고 광주에도 살고 구성남에도 살고 지금까지는 동탄은 별로 없었지만 이젠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동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동탄 쪽에 조금 수요가 증가할 수는 있다. 다만 본격적인 수요 증가는 강남권 출퇴근이 아주 더 편리해지는 즉 2028년에 삼성역이 개통을 하거나 그 전에 2025년 11월에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삼성역은 정차 안 하는데 서울역까지 갈 수는 있는 시점이 2025년 11월 또는 2026년을 보는데요. 그때는 이제 서울역 쪽, 일지로, 종로 이런 곳들에 출퇴근하는 수요가 일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가장 많은 수요가 들어오는
나오는 시점은 결국 2028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GTX A 호재가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이 반영된 대장 아파트들도 있지만 또 저렴한 것들은 이동탄에서도 지방 광역시보다 저렴한 아파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직 상당히 덜 반영된 곳들이 많고, 결국 다 반영이 되려면 2028년에 삼성역이 개통을 해야 전부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3월 30일 아주 일부 구간이긴 하지만 최초의 GTX 개통 노선을 타보고 온 임장 후기를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